인간의 이야기 가운데 슬픈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별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별에 대한 종류도 참 다양하죠.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떨어지게 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자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야기, 연인과 헤어지는 이야기도 있고,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야기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구슬프고 애달픈 이야기는 죽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오늘 이 이별에 대한 우리들의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기준부터 좀 정해놓고 출발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만난 적도 헤어진 적도 없다는 것이 저희 인생학교의 기준입니다. 이건 인생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학교에서는 나의 영혼이 나의 본질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영혼은 나고 죽는 일이 없는 불생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없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 이 영혼의 입장입니다. 일단 이렇게 기준은 정해놓고 우리들의 생각을 좀 확장시켜 가보자고요. 이래나 저래나 일단 인간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육신 하나를 점지받아서 인생을 배정받아야만 합니다. 일육신 일영혼이라고 부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전생이라고 부르는 이전의 생을 살면서 했던 나의 모든 행위의 결과가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이번 생애의 육신 하나를 점지받아 그 얽히고 설킨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내 앞에 환경이 펼쳐지죠. 문제는 우리가 이 전생을 기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 전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던데, 제발 그런 삽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자연에서는 우리들의 전생을 알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이 전생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제발 좀 그런 구라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생은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전생을 볼 줄 아는 분들은 안 가르쳐줘요. 자연에서 막아놨을 땐 그 이유가 있어서 막아놓은 건데, 그걸 아는 분들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랬다간 그 대가를 본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하는데, 그 전생을 알려준다는 게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힘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영적인 세상에서 치는 구라에 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신들이 나의 전생을 아느냐? 아니, 지전생도 모르는 게 그런 거 알려주고 이러는 신들은요, 몰라요. 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나의 전생을 볼 정도의 수준에 올라선 신들이라면 일단은 우리 인간사에 이렇게 관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전생을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 능력이 되는 양반들은 그런 짓들을 하지도 않는데, 그 수준과 끝발이 되지도 않는 신들과 사람들이 나의 전생을 알려주겠다면서 껍적대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과 원리들을 알면 이런 결론이 저절로 딱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전생을 몰라도요, 이 자연의 법칙이 운행되는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대강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 지독스럽게 얽힌 경우엔 내가 그만큼 지독하게 굴었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상냥한 사람들, 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 빚을 갚느라 아우성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좀 뻔뻔한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 내가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 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역시 나에게 빚을 갚느라고 아우성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를 괴롭히는데 빚을 갚는다고요? 하겠지만
나에게 갚는 그 빚이 나를 깨우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그런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살인을 당해야 할 사람, 도둑질을 당해야 할 사람 같은 인생들이 만들어지면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도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찰과 도둑이 서로의 비제고리의 인연으로 지난 생과 이번 생에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이번 생엔 도둑, 지난번 생엔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태어나서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왜 도둑놈을 잡을 수밖에 없는지 공부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 때리는 놈으로 태어났다면 왜 때리게 되는지 공부를 해서 더 이상 때리지 않고 업을 푸는 그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이 세상에 내놓는다면 더 이상 때리는 놈과 맞는 놈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만둘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의 원리와 법칙이 풀리면 이 세상의 모든 모순들이 저절로 연쇄적으로 술술술술 풀려서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까지 저절로 만들어져 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 부모 자식의 인연도 같은 원리입니다. 서로 빚꼬리 인연으로 만나요. 부모가 먼저 갚고 자식이 그 다음에 갚는 거죠. 부모가 갚는 빚은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지 그 자식의 인생을 간섭하면서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빚 갚는 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대학에 보내주고 재산 물려주고 하는 게 빚 갚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빚은 빚대로 못 갚고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말이죠. 아니 이번 생에 태어나서 언제 부모가 돼 봤어요? 부모가 뭔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부모가 처음 돼서 부모가 뭔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자식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긴 합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배웁니다. 뭘로? 환경을 통해서 저절로. 내 부모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서 저절로 습득을 합니다. 자기 귀에 들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절로 성장을 하고요. 이 학교 공부도 지가 필요하면 지가 알아서 해요. 어차피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누가? 자연이,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필요한 건 이 자연이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그 인연의 법칙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이미 안배가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그 인연을 정확하게 다 끌어다 앞에 보내줍니다. 그 어줍잖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간섭을 해대는 통에 오히려 이 자연도 하나님도 신들도 골치 아파 죽겠다고 알 리가 아닙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 원리들이. 그래서 부모가 능력이 좀 부족한데 아이가 크게 성장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부모를 쫄딱 망하게 해서 아이를 더 이상 건사하고 키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 놓고는 아이를 입양 보내게 만들죠. 아니 저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자라게 해주려고 입양을 보내놨더니 아니 나를 왜 버렸냐고 원망을 하면서 이런 인생을 낭비하다니 참 이 딱한 중생들을 봤나. 그래 놓고는 자기들 기준 멋대로 정해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리냐고 합니다. 에라이 놈들아. 네가 그 환경을 만들어서 몰아넣으면 너는 자식을 안 버릴 것 같으냐. 그런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네가 사는 게 어렵지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면요. 나만 손해가 생깁니다. 그 내면의 속속들이 감춰진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 함부로 평가를 하고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당신이 돌려받게 될 업보예요, 업보. 그래서 그걸 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입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참 뭐가 구업인지나 좀 알고 말을 하는 건지 말이죠. 이 세상에 벌어진 일 가운데 잘못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벌어질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뭐 잘못됐다고 자꾸 함부로 떠드는데 자꾸 그러면 당신들 그 입도 못 놀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남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고 함부로 남의 일에 안 됐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아이고 잘 됐다고 축하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세옹지마라는. 그 세옹이란 노인네가 말을 기르는데 그 말에 얽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말을 잃어버렸다가 그 말이 멋진 말 한마디를 데리고 들어와서 또 그 말을 길들이려다가 아들이 낙마해서 병신이 됐는데 어머 나라에 전쟁이 나버리는 바람에 아들은 오히려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서 살게 됐다는. 이재명 대표가 절이 된 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인생에서 보자면 잘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대표가 확 깨달음이 생기고 도인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뭘? 네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거 알라고 이 인간의 몸을 부여받아서 이 지구별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오직 영적인 진화에 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생이별은 왜 일어난다? 너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저 멀리 독일에 입양을 보낼 땐 그 독일에 너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연인과의 이별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 만나게 할 때는 언제고 이별을 겪게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참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할 이야기가 참 다양하게 많겠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성의 눈을 뜨고 이성에게 눈길이 가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천지가 나뉠 때 음양으로 나뉘게 되니까 그 인이 동하면서 음은 여자가 되고 양은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게 아직 많죠. 이 우리가 배우는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인연은 아직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제 눈의 안경이라서 인생의 동반자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 외 좋아하는 것도 조석주변으로 변하잖아요. 그 연인이 이별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연인의 연자가 그리울 연자라고도 하니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이란 뜻이네요. 이별을 하고 그리워할 사람이 연인이라는 건가요? 농담입니다. 일단 남녀의 인연이라고 부르려면 결혼을 염두에 둔 만남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스쳐 지나가고 말겠죠. 20이 넘으면 성인이 되니까 뭐 그때부터는 남녀의 만남이라고 불러야겠지만 사실 이 결혼도 정년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결혼을 생각하고 남녀의 만남을 고민한다고 치자면 여자 나이 기준으로 한 27살 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즉 부부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시기가 이때쯤부터라고 해야 하나?
그 전에 만나는 인연들은 부부의 인연이 될 확률이 매우 낮고, 또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그 부부의 연으로 오는 인연들은 아닐 거예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이 80억의 인연이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 제가 감히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이 시대의 흐름이랄까? 100세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인생의 구도를 봤을 때 대략 한 27살 전후로 부가 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기 시작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2짝저짝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서 이 부모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면 딱 지천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천명이 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정도는 알게 되고 비로소 50부터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다 간다는 것이 이 100세 인생의 인생설계 모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100세 인생을 살다 가신 분들이 아직은 현역으로 살아있고 또 이분들이 준비도 못하고 노년을 맞아버린 탓에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인생설계법이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인생설계법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차츰차츰 그 21세기 인생설계법으로 자리를 잡아갈 건 좀 분명합니다. 50까지는 사회에서 인생 공부를 한다는 것이 100세 시대의 전제가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전에 만나게 되는 남녀는 그저 남친, 여친 정도지 결혼까지 갈 인연은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만나시길 빕니다. 괜히 너무 깊은 인연 만들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인생이 출렁거리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 연애를 한다고 제발 좀 아파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온 거라서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애? 참 좋죠. 그 간질간질한 설레임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 연애질 할 때 이야기하자면 참 밤을 새서 얘기해도 모자랄 지경일 겁니다. 제가 늘 이 세상에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이 불문하고 연애하는 사람만큼은 이 환자 범위에서 제외가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연애가 참 좋아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건강한 연애일수록 더 그렇죠. 인연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끌려요. 그리고 그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재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거의 서로 빗꼬리 인연이 확실합니다.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서 만난 사이니까 그냥 충분하게 좋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남녀 사이에서 가장 안 좋은 버릇이 그 자존심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그렇게 다들 대대로 내려온 전통처럼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들은 또 여자들대로 튕기고 자존심 부리고 상대를 떠보고 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짓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건지 말이죠.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그 실제 주변에서 연애들 하는 꼬라지를 봐도 아니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정말 기본적인 태도들도 못 갖추고 사는 것 같아서 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자든 남자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 호감을 표현하는 건 이게 건강한 겁니다. 이런 건 문제가 전혀 되질 않아요. 내가 먼저 좋아하니 네가 먼저 고백을 하느니 자존심이 상하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개소리예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것들로 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낭비하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을 할 시간에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입도 딱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말이죠. 아니 상대방들이 무슨 무당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당신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먼저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한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뭔 상관이 있어요.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호감이 간다는 건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찰을 하고 또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상대랑 서로를 알아가면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사람은요, 정말이지 겉만 봐서 알 수가 없어요. 양파 같아서 정말 까득까득 그 속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나랑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저절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는 와중에 상대 역시 나를 알아가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포장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상대는 물론 잔뜩 포장을 했겠죠. 그래서 나는 그 포장지를 뜯어가면서 상대를 요목조목 파악을 해야겠지만 최소한 나는 포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시키지 않죠.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인간의 업보 중에서 제일 무섭고 무거운 업보가 뭔지 아세요? 타인의 시간을 낭비시킨 업보가 제일 큽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혼의 죄가 바로 상대의 인생을 낭비시킨 죄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제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사이든지 제발 그 좀 척 좀 하지 말고 사세요. 그 내가 척하면서 만들어낸 그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시킨 그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내 발목을 결국 잡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연애를 이렇게 시작하면 실수도 없고요.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낮아져요. 내가 저 사람이 좋다고 저 사람한테 맞추는 그런 등신 같은 짓도 좀 하지 말고요. 아이고 정말이지. 난 나야입니다. 이런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결국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포장지 다 뜯고 나서 아니라고 돌아서면 정말 우얄라고 그러는 짓들. 그 세간의 그 사람들, 일단 꼬시고 보자는 그런 년놈들 만나봐야 그 최종점은 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릴 때는요, 연애할 시간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물론 저도 어릴 땐 이런 말들이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내 할 일 한다고 겁나게 바쁩니다. 그냥 친구 정도가 적당하고요. 또 그 정도만 있어도 그다지 외롭지도 않고 말이죠. 충분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일단 내 할 일을 못 찾았고요. 또 내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사회적 환경이 그 정상적인,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법이 뭔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웬만하면 어려서부터 남친 여친 같은 걸 만드는 게 당연한 일이 돼버렸고, 또 그런 거 못해보면 놀림이나 당하고 하는 식의 문화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거지. 더군다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엔 성에 눈을 뜨게 되고 이 성에 탐닉하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자를 만나는 이유가 이 성에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섹스하려고 여자 만나는 남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할 일 못 찾고 자기 일 하지 않는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또 머리도 좋고요. 똑똑하고 얼굴도 좀 생기고 한 친구일 확률들이 높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이 연애 시장은 매우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허구한 날 헤어지고 만나고 이별하고 슬퍼하고 매달리고 차이고 이런 식의 문화가 지배적인 거죠. 만약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 연애를 하고 싶고
또 제대로 된 결혼을 하고 싶다면 딱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세요. 일단 무조건 자기 길을 찾으세요. 자기 인생길을 찾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걸 치열하게 하는 사람은 바빠요. 그래서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채우세요. 이거 하기도 바빠야 합니다. 스펙을 쌓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 세상에는 스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또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실패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결과물들이 자꾸 생기면 좋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바쁘고요. 또 그 일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바쁘고 아무튼 젊은 시절엔 바빠요. 바빠야 하고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 일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매력이 넘칩니다. 이성은요, 이런 걸로 꼬시는 거예요. 내가 꼬시려고 하지 않아도 상대들이 나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 이런 거 없이 그저 겉포장하고 또 아무리 꾸며봐야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요. 상대의 시간은 낭비시키고요. 나는 나대로 상처를 안게 되는 그런 연애만 하게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가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는, 그래서 이걸 연애에 써먹을 수 없는 얘기라고 느껴지신다면 알아서들 하세요. 결국엔 다 상처받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인생의 목적은 영적인 진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빚꼬리 인연으로 만나서 서로의 빚을 갚아나가는 중에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전부 헤매는 거고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요설, 잡설에 홀려서 시간 낭비 다 하고 그리고 다시 오세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벗어나서 잘 되는 길이 없으니까요. 내 할 일 내가 찾아서 열심히 내 인생을 사는데 그것의 매력을 느껴서 같이 하자고 오는 사람이 진짜 내 인연입니다. 내가 포장하지 않고 꾸미고 가꾸지 않아도 나를 멋있어하고 또 나를 좋아해주고 예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인생을 같이 꿈꾸고 운영해 가야 하는 거지. 아이고야 참말로. 집에 돈이 얼마가 있고 학벌은 어떻고 직업은 뭐고 이런 겉포장에 속으니까 인생 조져버리고 힘들어지고 하죠. 정말 진짜 배기들은 그런 걸로 포장하지 않아요. 만나보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엄청 멋있거든요. 그런데 매력을 느낀다면, 그래서 그 얘기가 재미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투자지. 아니 돈 가지고 주식 사갖고 돈 불리고 부동산, 그런 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공부하는 중이지. 환경을 놓고. 아이고 참. 그럼 이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원리를 깨닫고 아이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으로 그 사람의 시간을 낭비시켰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미안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나는 비로소 제대로 된 이별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런 이별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 이별조차 실패를 한 이별이고요. 또 누군가를 만나도 결국엔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이별을 통해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엔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수만 년 인류의 역사가, 이 연애의 역사가 다 이 수준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연애에서 성공하는 건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조차 그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애는 그저 결혼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연애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 실패의 이야기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태 그 연애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참, 맨 그 잡기술 이야기나 하고 있지 진짜 배기 이야기는 없다고요. 엎어지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그게 또 좋다고 낄낄대고 아프다고 하고 또 거기에 공감하고, 아이고 참, 도대체 언제까지 이 가짜 사랑 타령으로 시간 낭비들을 할 건지 말이죠. 누군가 자기 이야기 잘 들어준다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고, 외롭다고 나를 좋아해준다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고, 아,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홀딱 넘어가고, 아이고 잘들 안다. 이 내 중심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이지 내 인생을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옆에 사람이 하나 더 붙으면 내 삶이 더 좋아지고 윤택해져야지. 아니 어찌 사람이 하나 늘었는데 더 힘들고 어려워지냐. 그게 무슨 연애고, 아이고 지옥이지. 연애질 한다고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이게 말이나 돼요. 뭔가 한참 착각을 하는 거지. 이제 이쯤 되면 이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감이 오세요?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 낭비한 자기 본인에게 스스로 미안해해야 합니다. 혼자 잘난 척, 혼자 똑똑한 척 고른 놈이라는 게 내 인생을 걸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야 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할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가치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귀한 인간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게 살았다면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나한테 손찌검 같은 걸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큼 하찮게 살고 있다고 상대방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면 오히려 그게 감사해야죠. 그리고 빨리 망상에서 벗어나야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는 이 착각에서도 깨어나야죠. 네가 한 것들 가운데서 네 잔머리로 너한테 좋으려고 했지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전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이사장의 이혼에 대해서도 그 노관장을 좋지 않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니, 네 남편이 바람 피게끔 지가 만들어 놓고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욕을 해. 그런 네 인생이 제대로 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은 우리 인간의 소송을 통해서 벌어지는 법정 다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맞이한 이별은 결국 내 인생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쳇바퀴를 돌게 될 뿐입니다. 그 어떤 이별이든지 무조건 이별은 내 잘못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미안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모든 이별이 다 실패예요. 이건 죽어서 맞이하는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죽음이 얼마나 큰 일인데, 죽음으로 맞는 공부가 얼마나 큰 공부인데, 그 공부를 가지고도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원도 한도 없어야 해요. 그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울고 이지랄하는 건 그건 공부가 왔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자빠져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울었어. 뭐가 남아요?
아이고야 참말로.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공부거리를 남겼더니 하라는 공부들은 안 하고 거기에서 슬퍼하지 않는다고 지랄이나 떨고 있고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영혼은 불생불멸 불구부정입니다. 나고 죽는 것도 없고요. 더럽고 깨끗한 분별도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만남과 이별도 없어요. 그저 이 육신을 뒤집어 쓰고 빚을 주고 받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할 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오늘도 말이 좀 거칠어지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